1960년에서 70년대 한국 액션 영화 속의 악역 중 멋있는 악역이라고 생각했던 배우는 문호장입니다. 문호장은 간첩단의 두목, 조총련의 악질 간부, 일본군으로 나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악역을 도맡아 했죠. 1972년 이만희 감독의 일본 해적에서 일본 해적 부두목으로 등장한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강하고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모시는 두목과 동료들은 조선 해안에 침입해 강간과 노략질을 일삼지만 문호장은 강한 상대를 찾아 칼부림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검에 목숨을 건 검객인 셈이었죠. 문호장은 두목이 여자를 강간하는 것을 막아서며 항명합니다. 분노한 두목은 그에게 할복을 명하고 문호장은 두목의 명령이니 따르겠다며 서슴없이 자신의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르고 죽어가는 문호장의 눈에 서글픔이 서리는데 시대와 두목을 잘못 만나 자신의 재능이 헛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서글픔이었습니다. 그가 멋진 연기를 펼친 또 다른 영화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시 문호장은 오지명, 최성과 함께 한국 액션 영화의 2세대 악역들이었습니다. 1세대 악역이었던 장동희, 박노식, 허장강, 황해, 독고성이 나이가 들어 중후한 멋을 갖추면서 악역보다는 성격 있는 주인공 쪽으로 옮겨가자 그 빈자리에 들어선 것이죠. 문호장은 1940년 3월 13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서 사금 채찍군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는데 그의 집안은 원효로 일가 토박이였고 아버지는 작은 체구에 다부진 몸을 지녔으나 성격은 권위적이면서 난폭했다고 합니다. 반면 어머니는 자애로웠으며 외가 친척 중 한 명이 불교 승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호장이 3살 즈음에 아버지가 만주에 사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 인부와 함께 만주 숭화 강변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유복한 삶을 살았지만 1945년 8.15 광복 후 소련군의 진주로 귀국합니다. 대동상업고등학교 시절 여성국극단이 공연한 무영탑을 감명 깊게 본 걸 계기로 연극부에 들어갔고 전국연극경연대회에서 사육신으로 입상했으며 김재형, 김순철, 최불암, 신성일, 김영옥 등 연극 영화인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의 강권에 못 이겨 현재의 경희대학교 전신인 신흥대학교 상학과에 재학했고 그 뒤에도 몰래 연극 활동을 하다 졸업한 뒤 은행원으로 잠깐 일했으나 이마저도 그만두고 실험극장, 국립극단, 자유극장 등지 극단을 전전하며 리어왕, 이순신, 신의 대리인 등에서 연극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문호장은 대동상업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 방송성으로 출발한 이래 1964년 극단 실험극장과 자유극장, 국립극장 단원으로 무대에 올라 베니스의 상인, 리어왕, 따라지의 향연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1965년부터 TV 탤런트로 활약하여 KBS TV의 드라마 탑, 조총련, 북간도 밀고 삼포 가는 길 등에 출연합니다. 1963년 신흥대학교, 지금의 경희대학교 전경대 상과를 나와 1985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비콘신학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선교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온누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연극을 하면서 동료 배우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1966년 KBS 6기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어 초기에는 건달 같은 조연급 악역만 주로 맡아왔습니다. 1968년 장희로 감독 영화 황혼의 브루스에 출연하며 음악의 모습을 드러냈으나 1970년 김효천 감독의 한마는 남아 일생을 찍던 도중 다리 부상으로 영화 및 드라마 출연에 지장이 생겼고 병원 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전셋집에서 월세방으로 가기도 했으며 아버지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경험을 하며 결국은
돈의 필요성을 절감해 드라마는 물론 영화 촬영 뒤엔 밤무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장성의 대복수, 의협 방랑의 형제, 야광주, 젊은 아들의 마지막 노래, 특별수사본부와 기생. 김소산, 들국화는 피었는데, 여자 정신대, 낭자한, 인간단지, 거지왕 김춘삼, 광녀 등 2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가는 액션 드라마에서 발휘되었습니다. 88kg을 오르내리는 체중과 180cm의 훤칠한 키가 발산하는 특유의 중량감, 부리부리한 눈이 갖는 날카로움 등 타고난 그의 개성이 잘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로드라마보다는 활극, 선량한 캐릭터보다는 악역의 강한 배우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죠. 그러면서 KBS TV 연기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971년 안수길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1일 연속극 북간도에서 창윤 역으로 출연한 뒤부터 인기를 점차 얻었고 1974년 실화극장 조총련에서 만경봉호 선장 역을 맡아 악역 연기가 리얼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걸 본 북한의 김정일이 격노하여 그 새끼 평안도 사투리는 언제 배웠어? 라고 욕을 퍼부었고 누가 문호장이 평안도 사람이라고 하자 기래 그렇담 더군다나 가만둘 수 없다. 라고 으르렁거려서 당시 북한으로 납치된 최은희가 혁명을 모르는 배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자진해서 맡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달랬다고 합니다. 같은 해엔 노동당에선 김정일 역도 맡았고 1975년 1일 연속극 아버지와 딸들에선 아버지인 김대령 역으로 이미지 전환을 하기도 했죠. 특히 북간도, 조총련, 노동당 등에선 이북 사투리 연기는 더 두드러졌는데 북간도에선 함경도 사투리를 배우려고 자신의 집에 함경도 출신 가정부를 초빙시켰고 조총련에서는 평안도 사투리 대사를 잘 구사하기 위해 평양 출신인 친구 아버지를 찾거나 자신이 많이 찾는 평안도 아줌마 집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여담인데 1990년대 중순 생전에 한 지상파 방송 토크쇼에 나와서 신상옥 감독을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신 감독이 북한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김정일과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일이 신 감독에게 그 남조선에 문호장이라는 작자를 아냐고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신 감독이 안다고 하자 김정일은 만일에 통일된다면 내 고놈부터 죽여버리고 싶소. 라고 언짢아 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유인즉 지금 평양에서라는 드라마에서 그 문호장이 아버지 김일성을 악귀처럼 만들어버리고 연기하는데 보면서 쌍욕이 나오더구먼.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그게 연기자로서 각본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잘못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자 김정일도 생각하더니 쳇. 그러네. 명색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내가 최선 다하여 연기한 연기자를 그렇게 연기 잘했다고 함부로 죽이는 것도 그렇군. 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문호장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문호장은 내 연기가 그만큼 악랄하게 좋았나 보다라며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아마 최은희가 했던 얘기의 와전 버전으로 보이는데 정작 지금 평양에서에서 문호장은 김일성 역이 아니라 김철만 역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호장은 연기 생활 내내 몸을 사리지 않고 불철주야 일한 탓에 칵테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 탓인지 1970년대 후반부터 위염으로 고생하다 교회 구역장이던 이웃이 자신의 사업자 대출 보증을 서주면서 개신교를 처음 접했고 독실한 개신교 신도인 부인의 권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최자실 목사로부터 목회자가 될 것을 권유받고 신학교에 다니기도 합니다. 1980년에는 신군부의 사회정화운동 여파로 그동안 부업으로 운영했던 구두살롱과 사우나 사업을 정리한 뒤
1982년부터 고은봉, 전계연, 임동진, 송재호, 강효실, 나연숙 등 동료 크리스천 연예인들과 함께 연예인 선교회를 창립했고 군 선교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또한 1981년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등의 기독교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문호장의 집안은 원래 서울 토박이로 미신에 뿌리 깊이 젖어 있었으며 부모님은 무당 행세를 해왔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이 미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낮잠 주무시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아들을 잡아 고사를 지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 출신이었던 아내는 처음에는 미신을 거부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쉽게 물들어 고사를 극성으로 지냈고 나중에는 서울 시내 박수무당, 점쟁이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바쁜 탤런트 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독한 술로 인해 문호장은 극심한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위벽은 공처럼 부어올랐고 톱날처럼 헐어있어 예리한 면도칼로 살점을 돌려내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위장약 광고 모델이었지만 어떤 약도 듣지 않았고 술을 진통제 삼아 마시는 폐인이 되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의사도 한의사도 소용없었고 그 많은 귀신들조차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1974년 해외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위층 구역장인 이정숙 집사의 전도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었고 문호장은 이상하게도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이정숙 집사는 문호장을 위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밤마다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집사의 10번에 걸친 끈질긴 초대에 결국 응해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식사 후 교회에 구경이나 한번 가시죠라는 권유에 얼떨결에 약속합니다. 일요일 아침 잠 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집사 부부의 지독한 끈기에 끌려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에 정신병자 같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치고 일어서려 했으나 뒤에 계시던 할머니에게 엉덩이를 맞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천국을 상실합니다. 라는 말씀이 마치 자신만을 향해 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깨어졌다고 합니다. 주위의 권유로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던 중 위 속에서 쇠덩어리처럼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더니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은 지 13일째 되는 날 아침 위장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적인 신유의 체험을 합니다. 이후 시기, 질투, 분노로 가득했던 일명 문심통이라 불리던 성품이 깡그리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동료들은 달라진 모습에 놀랐고 감독은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구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권유하자 왜 하필 접니까? 저보다 선한 이미지로 알려진 최불암이도 있지 않습니까? 라며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문호장은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해외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치유의 광경을 목도하고 믿음을 다졌습니다. 1982년에는 연예인 선교회를 창립하여 최불암 부부, 임동진 등 인기 연예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춘천에서 촬영 도중 쓰러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진단 결과 신부전증, 당뇨, 혹 등으로 인해 입원했지만 혈압 문제로 수술을 못하고 퇴원합니다. 1986년 12월에 드라마 남십자성을 끝으로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춘 후 이듬해 1987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아 도봉구 방학동 미아리 비손 쇼핑센터에 온누리 순복음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건물주가 개신교 신도인 터라 무상 임대를 받았으나 건물주가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전기세를 교회 측에 떠넘기는 등의 갑질로 인해 쌍문동으로 옮깁니다. 그 후 1991년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 목회 활동을 재개했고 1996년 레미제라블의 로컬라이징판 드라마 도둑의 주연으로서 연기자로서도 복귀하여 목회자와 연기자 활동을 겸임하며 활동하다가 1998년 11월 미국 성극순회 공연 도중 고혈압으로 쓰러져 투병에 오다 1999년 9월 9일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향년 61세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1978년 화려한 배우 생활을 접고 기독교에 귀의하여 목사로 재직하며 임종 전까지 1천여 차례의 부흥 집회와 간증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탁정신 여사와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었고 유해는 파주시 금촌면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